자, 토요일 고1 비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쌤이 숙제 내준 게 있었어요. 46, 48, 50페이지 이렇게 세 지문을 숙제를 내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원장쌤이랑 52, 54페이지 이렇게 두 지문 그 진도를 나갔었죠. 오늘은 더 앞에 이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우리 세 지문 숙제 풀었던 거 요거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근데 46, 48, 50 중에서 46이랑 48 있죠. 곰브리치 재현론이랑 초전도 현상 요거 두 개는 쌤이 링크를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하영 선생님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쌤이랑은 지금 50페이지 지문 한 개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50페이지를 펴면은 자, 이거 세 지문 다 숙제가 돼 있겠죠? 돼 있을 거라 생각해. 문단 번호 4번까지 일단 달아놨고요. 볼게요. 맨 처음에 딱 보면은 문제부터 봐요. 문제부터 그 단어 뜻 있죠? 계속 말했던 그 단어 의미 문제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제일 먼저 풀으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면 1, 2, 3번까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 일단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 자, 일단 내용 일치 문제란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은요. 지금 1, 2, 3, 4 문단에 있는 게 차례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어떤 거는 막 이게 맨 끝 문단에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요 맨 5번 선택지가 1문단에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섞어 놨어.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얘를 보잖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아, 이런 문제 나왔구나. 그렇다면 내 기억력을 믿지 마. 믿지 말고 자, 지문부터 보세요. 1단락을 다 읽으세요. 다 읽고 나서 1번 문제로 가서 다 읽어봐. 그러면 약간 좀 높은 확률로 1단락에 있는 내용이 5번에 나와요. 이것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높은 확률로 좀 그래. 약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문단 읽고 얘를 확인. 그 다음에 또 2문단 읽고 얘 확인. 3문단 읽고 얘 확인. 이렇게 반복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한 문단씩 읽고 나서 볼 문제 체크해놓고 2번 문제 내려가니까 윗글의 독자가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니까 이거는 다 읽고 나서 풀어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다. 다음 3번 보기 사례에 기억을 적용해라. 이것도 다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 읽으면서 동시에 풀 문제는 1번밖에 없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문을 봅시다. 자, 지문은 언제나 구성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보세요. 논리적인 사고는 어떤 주장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뭔가 논리에 대해서 나올 것 같네. 이때 근거와 주장을 논리학의 전문 용어로 전제와 결론이라 하고 용어가 계속 나온다. 전제와 결론의 쌍을 논증이라고 하는데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논리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구나. 그죠? 그 다음 내려가세요. 왜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일까? 연역 논증에 대해서 얘기하려 그러네. 그 다음에 3단락 내려가니까 예상대로 연역 나왔으면 우리 귀납 나오잖아. 그치? 보니까 귀납 논증에서는 뭐라 하네. 그러면은 1단락에서는 소개를 하고 2단락에서는 연역, 3단락에서는 귀납 얘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 4단락 하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논증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구별법 알려주려는 거구나. 이러고 끝내요. 끝나죠. 그쵸? 구성이 이렇다는 거를 알고 읽는 거랑 그냥 읽는 거랑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논리적인 사고는 어떤 주장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나오면 체크해야지. 그 다음 이때 근거와 주장을 논리학의 전문 용어로 전제와 결론이라고 한다. 근거와 주장이 전제와 결론이구나. 근거가 전제고 주장이 결론이구나. 그 다음 전제와 결론의 쌍을 논증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논리학이라는 것은 이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구나. 계속 정의가 나와. 모든 논증에서 전제가 하는 일은 결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거 뭔가 중심 내용일 것 같아. 모든 논증에서 전제가 하는 일은 결론을 지지하는 거래.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역할을 하는구나 예측을 하고요. 그런데 그 지지하는 정도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논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예측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 2단락에서 3단락에서 연역 논증, 귀납 논증 나올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두 개로 나뉜다 하니까 연역이랑 귀납 얘기할 것 같구나. 딱 감이 오죠. 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일 때 이게 연역 논증이래.
얘들이 이제 2, 3단락에서 중심적으로 얘기할 화제가 제시가 되었어요. 그 다음 전제들이 모두 참인데도 그 결론이 참이라는 것이 그럴듯할 뿐 반드시 참인 게 아니면은 이게 귀납이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옆에다가 정리하고 갈까요? 간단하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정의지 뭐. 연역과 귀납의 정의지. 자, 그 다음에 2단락 가면은 연역 논증에 대해서 나옵니다.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일까? 그것은 연역 논증의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나 내용이 모두 전제 속에 이미 들어있거나 적어도 숨어있기 때문이다. 아, 이 연역 논증은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래. 자, 왜 그래? 왜냐면은 뭐 때문이다 그래. 자, 왜 연역 논증은 그랬는데 뭐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이 구조를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것은 연역 논증에서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나 내용이 모두 전제 속에 들어있거나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랬어. 아, 결론에서 있는 게 전제 속에 이미 숨어있는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얘가 분명 반드시 참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역 논증의 결론은 전제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내놓지는 않는데 하지만 전제에 이미 들어있었던 내용이라도 그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 전제. 여기 연역 논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더구나 결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절대로 거짓말일 리가 없대. 아, 분명히 반드시 참이다. 이런 얘기. 이처럼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논증을 논리학에서는 타당하다라고 말한대요. 자, 전제가 참이면 무조건 결론이 참이다. 이게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벡터라는 거야. 이러한 타당성에는 더 타당하다거나 덜 타당하다고 하는 정도가 없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일 때 타당하다고 했는데 결론이 조금 참이거나 덜 참일 수가 없지. 다 100%니까 조금만 참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올바른 연역 논증에서는 다른 전제가 추가된다고 해서 더 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 더 타당해질 수도 덜 타당해질 수도 없다. 그냥 아예 100%이기 때문에. 아, 이런 얘기구나.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 부분에서는 연역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네. 아, 미안해. 쌤이 1번 문제를 풀었어야 됐는데 지금 여기 풀이를 하다 보니까 미안해요. 자, 1번 문제 다시 가볼게요. 우리 1번 문제를 1단락 읽고 나서 풀려고 했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아직 2단락까지밖에 안 읽었으니까 볼게요. 미안해요. 자, 1번. 어떤 논증에서라도 전제는 결론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거 보세요. 아까 1단락에 나왔었네. 여기 있네. 모든 논증에서 전제는 결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나왔으니까 1번 맞구나. 자, 이거 아까 전에 4번 단락까지 다 읽고 나서 이거를 딱 봤으면은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야. 그치? 바로바로 봐야 돼요. 쌤 실수했어요. 자, 그 다음 2번. 귀납 논증의 결론은 지금 아직 우리 귀납 안 봤잖아. 연역까지 봤으니까 패스. 3번. 연역 논증의 결론은 전제에 이미 들어있었던 내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아까 전에 우리 여기 표시한 거 기억나? 자, 보세요. 연역 논증의 결론은 전제에 이미 들어있었던 내용이라도 그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나오죠. 그쵸? 3번 맞구나.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오류에 대한 거 나왔는데 우리 아직 오류 아직 안 나왔어. 이런 단어 안 나왔으니까 패스. 그 다음 5번.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타당한 논증이다. 보세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일 때 타당하다. 이런 타당하다라는 그 논증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이네. 벌써 3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 3단락. 읽고 나서 다시 1번 문제로 가서 나머지 선택지 볼게요. 자, 그 다음 귀납 논증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논증마저도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참이 아닌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아까 전에 연역은 무조건 참이랬잖아. 그치? 전제가 참이면 무조건 결론도 참이랬는데 얘는 조금 다르네.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귀납 논증의 결론이 참인 것은 그럴듯한 일일 뿐이지 반드시 그래야 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귀납 논증의 결론은 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제가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 말하고 있어 지식을 넓혀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우리 아까 전에 구성이 똑같아. 보세요. 여기서도 연역 논증은 왜 이럴까? 이렇기 때문이다. 연역 논증은 이런 의미가 있다 했는데 귀납도 봐봐. 왜 이럴까?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떤 의미? 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제가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결론에다가 덧붙이고 있대.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있어 지식을 넓혀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기납 논증에서는 이렇게 연역과 달리, 자, 연역 논증과 달리 그랬어. 자, 그러면 뭔가 차이점이 나올 것 같아. 논증의 결론이 전제로부터 엄밀하게 따라 나오지 않는데, 그치? 그냥 그럴듯한 일이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이 전제로부터 100% 따라 나오는 거는 아니다. 전제는 결론을 그럴듯한 것으로 만들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그럴듯함을 논리학에서는 개연성이라 부른다. 아까 전에 연역에서는 중심 이야기가 이제 타당하다였는데 여기서는 개연성이래. 그럴듯하다라는 거예요. 곧 귀납 논증에서 전제가 옳을 때 결론은 개연적으로 참일 뿐이다.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귀납 논증은 전제의 참에서 결론의 참이 다만 그럴듯하게만 나오기 때문에 개연성 있게만 나오기 때문에 전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론은 더욱더 그럴듯해진다. 전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럴듯해진다. 어쨌든 간에 귀납 논증은 그럴듯하다라는 말이 좀 계속 많이 나오는 중심 내용인 것 같아요. 따라서 연역 논증의 타당성과 달리 귀납 논증의 개연성은 더 개연적이고 덜 개연적인 정도가 있다. 자, 아까 전에는 더 타당하다거나 덜 타당하다는 게 없다 그래서 100%니까. 그런데 얘는 보세요. 덜 개연적인 정도가 있다 그랬어. 왜냐하면 계속 전제가 많아질수록 더 결론이 그럴듯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제가 적으면 덜 개연적일 것이고 전제가 많으면 더 개연적일 것이라 라는 말이죠. 그쵸? 자, 이때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기에 부족하거나 관련이 없으면 개연성이 낮은 귀납 논증이 되는데 이와 같은 논증을 오류라고 한다. 우리 아까 전에 1번 문제에서 오류라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냥 패스했잖아. 여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빨리 올라가서 확인해야겠네. 자, 오류라는 것은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기에 부족하거나 관련이 없으면 개연성이 낮은 귀납 논증이 되는데, 자, 개연성이 낮은 귀납 논증이 될 때 이게 오류라 그래. 자, 그러면 1번 후닥닥 가서 보세요. 자, 2번 귀납 논증의 결론은 전제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 말한다. 이거 아까 기억나잖아. 어디 있냐면 전제가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 말한다. 결론은 전제가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인다. 나왔네요. 그러면 2번도 맞는 거야. 4번이 틀린 건데 보세요. 오류는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기에 부족하거나 관련이 없음으로까지는 똑같아. 그치? 맞아. 근데 논증이라 할 수 없다? 오류는 논증이라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오류는 개연성이 낮은 논증을 갖다가 오류라 그래. 논증이 맞긴 맞아. 근데 개연성이 낮은 논증을 오류라고 하는 거지. 아예 논증이라 할 수 없다는 아니에요. 논증은 맞아요. 그러니까 4번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교해가면서 풀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이 지문 다 읽고 나서 보는 거니까 지문 볼게요. 자, 일단에 3번 단락은 귀납 논증의 특징이지. 귀납의 특징. 자, 그 다음에 4단락 보세요. 이제 결론이야. 아까 전에 4단락에서 어떤 내용 나왔었지? 귀납이랑 연역이랑 구별하는 법. 이거 나왔었잖아요. 예측하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논증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와 결론에 해당하는 명제를 확인부터 하라. 자, 이 명제가 전제인지 이 명제가 결론인지 확인부터 하고요. 그런 다음에야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제가 결론을 지지한다는 거 아까 1단락에서 무슨 뜻이라 그랬어? 전제가 결론의 근거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전제랑 결론이 어떤 문장인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전제가 결론을 제대로 뒷받침해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논증을 하는 사람은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접속어를 사용해야 돼. 왜 그래?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이 문장이 전제인지 결론인지 확실히 딱 바로바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접속어 같은 걸 사용해야 돼. 어떤 거냐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거 있지. 자, 그러므로 같은 건 주로 결론이잖아. 왜냐하면은 전제에 해당되는 접속어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를 드러내는 적절한 표현 같은 걸 좀 사용해서 논증의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표지가 없다면 독자는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각 문장의 함의를 분석하고 함이라는 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전체와 결론의 구조를 파헤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좀 여기 배려를 해서 접속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3번 문제 바로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2번 보니까 윗글의 독자가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A, B, C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언제나 길이 미끄럽다.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길이 미끄러울 것이다. 자,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가 들어갔네. 그럼 얘가 결론일 것이야. 결론. 그러면은 얘가 뭔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귀납인지 연역인지 봐봐. 일단 얘가 결론이라는 예측을 했어. 그치? 그렇다면 아까 연역이라면은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나 내용이 다 전제 속에 이미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이게 결론이라면, 이게 연역이라면 결론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미 전제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보세요. 지금은 길이 미끄럽다라는 결론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있나? 길이 미끄럽다. 그대로 들어있네. 아, 얘가 전제구나. 그렇다면 얘들은 연역이 맞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귀납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귀납이라는 것은 결론은 전제가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 말하고 있어야 돼요. 자, 결론은 전제가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 덧붙여서 말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없잖아. 비가 올 때는 언제나 길이 미끄럽다. 얘 말고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귀납이 아니라 연역인 게 확실하구나. 자, 그러면 얘가 연역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 한번 보세요. 1번. A, B가 참이어도 C가 참이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연역은 100% 전제가 참이면은 결론이 참이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얘가 참이어도 C가 결론이 참이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귀납이잖아요. 그쵸? 귀납은 개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아니네. 2번. A, B로부터 C를 예측하여 지식을 넓혀간다. 아까 전에 지식을 넓혀간다는 말 어디 있었어? 지식을 넓혀간다. 이거 귀납 논증에 대한 이야기구나. X. 3번. A, B의 참이, C의 참을 그럴듯한 것. 아, 그럴듯하다. 이 말 계속 나왔잖아. 귀납에서. 3번 아니야. 4번. 방금 내가 나왔다 하는데 정말로 미끄럽다 라는 내용을 더하면 C의 참이 더 강해진다. 자, 뭔가의 내용을 더하면 C의 참이 강해진다 그랬어. 여기서 보면은 더 강해지고 덜 강해진다는 거 없다 그랬어. 어디서? 더 타당하다, 덜 타당하다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 이런 게 있는 것은 개연성이 있는 귀납의 특징이란 말이야. 4번도 아니네. 5번 보세요. 여기 C의 결론에 확실히 임에 틀림없다 이런 표현을 넣어서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를 드러내는 거 이게 연역이구나.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전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근거하고 있다.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확실히 임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 결론에 나올 때는 연역인 게 확실하지. 연역이 100%니까 그치? 5번이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기의 사례에 기억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여기 있네. 연역인지 귀납인지 구별한다. 자, 이게 기억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가 연역인지 귀납인지 구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 아닌 것은 찾으면 되겠네. 1번 보니까 일단 보기부터 볼게. 독사나 식인 물고기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것은 위험하다. 위험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자, 언뜻 보니까는 첫 번째 문장 긴 거랑 세 번째 문장 긴 거랑 거의 비슷해요. 독사나 식인 물고기를 애완용 기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위험한 동물을 애완용 기르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그치? 거의 비슷해요. 자, 일단 1번 볼게요. 앞뒤 맥락 없이 위 진술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위험하다 역시 결론이 될 수도 있어. 자, 이거가 결론이 될 수도 있어. 자, 얘기했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 1단락에서 보세요.
전제랑 결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모든 논증에서 전제가 하는 일은 결론을 지지하는 거라 그랬어. 전제는 결론의 근거가 되어주는 거라 그랬잖아. 자, 얘가 결론이야. 그렇다면 나머지 이 앞뒤에 있는 긴 문장들이 전제가 되는 건데, 이 긴 문장들이 얘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지, 얘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보세요. 그러면은 맞는지 틀린지 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위험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따라서 그것은 위험하다. 말이 돼요, 이거? 현명하지 못한 게 위험하다는 근거가 돼요? 아니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잖아. 1번부터 아니네. 얘는 결론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전제들의 뒷받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1번 아니네. 1번부터. 자, 2번, 3번 어디가 맞는지 볼게요. 영우. 어떤 문장을 결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연역 논증이 될 수도 귀납 논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다문단 보면은 연역인지 귀납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와 결론을 찾고 나서 그런 다음에야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 문장 중에서 뭐가 결론인지 먼저 찾으면 뭐를 결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전제인지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 과정에 따라서 얘가 연역인지 귀납인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뭐를 결론으로 보고 뭐를 전제로 보는지 그거를 판단함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연역인지 귀납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2번도 맞는 말이네. 3번. 논증의 결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논증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접속어를 쓸 필요가 있겠어. 그렇지. 결론. 우리 지금 뭐가 결론인지 찾으려고 하는데, 자, 이때 접속어를 딱 써주면은 왜냐하면이라든지 그러므로 같은 거 써주면은 더 잘 찾을 수 있겠죠. 3번 맞습니다. 4번. 귀납으로 이해한다면 위험한 동물을 기르는 것이 꼭 현명하지 못한 일은 아니라는 발레를 찾아볼 수도 있을 거야. 자, 발레는 반대되는 사례예요. 자, 귀납으로 이용한다면은 꼭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발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보세요. 귀납이라는 것은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참인 것은 그럴듯한 일이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얘가 주장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발레를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5번, 연역으로 이해한다면 독사나 식인 물고기는 위험한 동물이다 라는 내용이 전제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자, 보세요. 연역이라는 것은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전제 속에 이미 들어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미 들어있는지 한번 봐봐. 아이고. 독사나 식인 물고기는 위험한 동물이다. 자, 이게 이미 위에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앞뒤에 있는 긴 문장들을 봤을 때 독사나 식인 물고기를 애완 기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위험한 동물을 애완 기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랬잖아. 그렇다면 독사나 식인 물고기가 위험한 동물이다 라는 거를 여기에서 그대로 들어있네. 그치? 그러면 연역 맞구나. 그렇지.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